피해자들이 가장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건 이제 승소 가능성, 회수 가능성이잖아요.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설릉역에 있는 JCL 파트너스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알아두면 좋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정보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신탁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제 신탁 전세 사기 사건과 수법은 다르지만 상황은 동일하게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 좋지 않은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에 대해서 수법과 이제 대처 방법 그리고 이제 왜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가 그 상황이 안 좋은지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가 이제 네이버나 이제 구글 같은 그 검색 엔진에 보시면 이제 키워드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은 그 이제 다가구 주택이랑 다세대 주택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정상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생각해보면 변호사 처음 됐을 때 제가 이제 봉천동에서 자취를 했는데 변호사 처음 됐을 때 살았던 집이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보증금 잘 받고 이제 나왔는데 다가구 주택이냐 다세대 주택이냐 이제 차이는 전세 사기 사건에서 이제 매우 큽니다. 매우 큰 차이를 이제 발생시킵니다. 이제 일단 이제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를 이제 먼저 아셔야 되는데, 요 이제 차이는 구분 등기가 돼 있냐, 그러니까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돼 있냐, 요 차이예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주로 이제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데, 요 이제 구분 등기, 이제 한 건물에 이제 호실이 있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아파트 다 구분 등기 돼 있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빌라도 한 건물에 여러 개의 호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다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세대 주택. 근데 반면에 이제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건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건물 하나에 등기부만 있는 이제 그런 등기부. 그래서 이제 우리 동료 변호사님들이 설명하실 때 집주인이 이제 다 가지면 이제 다가구다. 집주인이 같으면 다 가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냐, 다가구 주택은 이제 구분 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건물 한 채에 하나의 등기부만 되어 있는 게 다가구 주택이다. 그래서 이게 전세 사기 사건에서 이제 굉장히 큰 차이를 이제 발생시킵니다. 그게 어떤 때냐면 전셋집이 이제 경매에 넘어갔을 때 큰 차이를 이제 발생시키게 돼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옆집에 사는 사람이랑 이제 나랑은 이제 경매 절차에서 별로 이제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호실이 경매에 넘어가도 내가 이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잘 해놓으면 이제 내가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옆에 세입자가 설령 이제 집주인이 같아서 이제 배당 요구하더라도 나보다 이제 순위가 앞설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 다가구 주택의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건물 하나에 한 등기부만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다른 세입자들과 순위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가구 주택은 이제 경매에 넘어가면 이제 확정일자 순서로 이제 쫙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데 후순위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경매 배당 순위에 밀려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유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이제 경매에 넘어갔다 이러면은 제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부동산 등기부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냐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 내 순위가 이제 몇 번째냐 이거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떼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법적 조치 진행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시겠죠. 이제 집주인이 이제 다가구 주택을 왜 하는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 채 이제 가지고 있는 거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거랑 이제 세금 문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집주인들이 이제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선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고, 이제 특히 이제 서울의 봉천, 신림, 이제 동작구 이런 지역에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아요. 다가구 주택 같은 전세 같은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을 끼고 있어요.
집주인이 이제 건물 지으려면 한 10억 이상 필요한데 그 돈 자기가 이제 조달 못하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렇게 건물을 짓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본 건 이제 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순위 담보권이 이제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면 경매에서 그 인수주의와 소멸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말소 기준 관리를 중심으로 위에 있는 거는 인수가 되고 밑에 있는 거는 소멸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 설정돼 있으면 다우주택 같은 경우에는 밑에 설정된 그 선순위 담보권 근저당 그 다음에 들어온 이제 임차인들은 소멸이 되는 겁니다. 경매 절차에서.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선순위 담보권에 비해서 경매가 들어가면 뒤에 들어온 세입자는 이제 경매 낙찰되면 이제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배당 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배당 문제. 그래가지고 한 1, 2번, 3번 정도면 이제 받을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그 뒤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암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다우주택 전세 사기 사건에서 또 이제 변수가 되는 게 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금 액수가 적으면 그 이제 일정 정도 먼저 이제 배당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위랑 상관없이 일단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걸 이제 먼저 이제 배당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중간 정도에서 이제 딱 순위 봤을 때 나한테 돌아오겠는데 했는데 이제 뒤에 이제 소액 임차인들이 있어가지고 배당 못 받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심각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법적 조치를 취하실 거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전세보증금 환수 기본적으로 이제 하셔야 되고 이것도 이제 신탁 전세사기 사건처럼 이제 후순위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형사소송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제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중개과실 입증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따져보려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이제 설명을 했냐 이거 이제 따져보셔야 되고 그 이제 최근에 그 대법원 판례 중에 좀 공인중개사 다가구 주택이나 신탁전세사기 사건 그 중개 과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세입자들한테 유리하게 인정한 판례가 이제 몇 개 많이 나왔어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대법원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좀 이제 판단을 하시면 그래도 승소 가능성 여부를 좀 이렇게 가늠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가구 주택을 이제 중개함에 있어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위험성은 이제 충분히 고시해야 되는데 이제 고시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 이제 일단 선순위 담보권 그리고 선순위 세입자가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들어있냐 그리고 국세 체납 사실 그 미납한 국세가 있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정확하게 다 고시해야 된다고 대법원이 최근에 이제 판시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우주택 전세 후순위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주인한테 못 받으면 이제 공인중개사나 이제 협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대법원 판례가 좀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건 이제 승소 가능성, 회수 가능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어쨌거나 이제 개별 사건마다 양상이 다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판단을 원하시면 이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이제 사건이 이제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사건이고, 이것도 이제 신탁 전세 사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좀 이제 악질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실 하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집주인이랑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의 의미가 뭔지 이제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 이득에 이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세입자들을 의도적으로 이제 속이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요거는 이제 이런 이제 행위는 뭐 이렇게 세입자들한테도 이제 극심한 피해를 입히면서 동시에 이제 전세라는 제도가 이제 워낙 그 정착된 제도잖아요. 뭐 이제 전세 사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전세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제 일단 잘 정착된 전세라는 제도를 신뢰도를 이제 떨어뜨리는 악질적인 행위,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이제 세입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도 하시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전세 사기 사건이나 다가구주택 전세 사기 사건에 이제 휘말린 세입자분들은 이제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피해를 어떻게 이제 회복하냐, 어떻게 이제 보증금을 잘 받고 어떻게 나오냐, 이 문제는 세입자 개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신탁 전세 사기 못지않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이제 다가구 주택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전세 사기 사건에서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는 이제 굉장히 크다. 다세대 주택은 이제 호실별로 구분되기가 돼 있는 반면 다가구 주택은 호실별로 구분되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세입자들 간에 순위 경쟁을 해야 될 일이 생기고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이제 밑에 있는 권리들은 소멸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세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될 위험이 이제 크다. 그래서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또 이제 저희가 다뤄야 될 콘텐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다음 또 영상에서는 또 전세 사건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